그래서 이 업계의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운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운업계가 탄소 중립 시대의 주요한 타겟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S&P 글로벌에서 나온 보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요약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건데요. 사실은 해상 운송 부문, 해운업계죠. 여기는 온실가스 배출이 정말 어려운 분야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거의 사각지대였고 2015년에 맺어진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해상 운송 부문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 산업계가 다 탄소 중립, 탈산소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 국제 화물이나 컨테이너 운송이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운 부문도 더 이상은 그냥 방치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해상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의 한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2050년이 되면 전체의 한 17%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랍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전 산업계가 다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운업계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대규모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막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완전 국제적인 물동량이 올스톱 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해상 선박은 전체 세계 무역량의 한 80% 이상을 운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산업의 탈산소화 바람에 해운업계도 더 이상은 미뤄둘 수 없다. 그래서 규제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해사기구라는 게 있어요. IMO. 국제해사기구가요. 2050년까지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통 2050 탄소 중립 100%까지 하는데요. 100%는 도저히 안 되니까 50%를 목표로 세웠어요.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규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 작년 1월부터 황 선박에서 나오는 선박 황 함유량을 연료에서 황 함유량을 기존에는 한 3.5%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완전히 0.5%로 대폭 강화가 되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CO2에 대한 규제도 지금 점점 강화될 건데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선박에 대해서 2020년부터 CO2를 20% 정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023년부터는 30%로 더 감축해야 되고요. 2025년에는 기존에는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에만 적용이 됐다면 이게 탱커, 벙커선까지도 적용이 된다고 해요. 30%까지 줄여야 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선박, 현재 선박에 대한 규제가 지금 도입이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3년부터 신규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도 한 이산화탄소를 20에서 30%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0년부터는 CO2를 40%, 2050년부터는 CO2 70%까지 쭉 감축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규제안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선박업계, 해운업계의 대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IMO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적인 여행이 감소하고 그리고 선박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거는 없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계의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규제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2022년부터 빠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이 해운업계를 포함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덴마크의 화학기업인 할도르 탑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태양광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되는 이 녹색 암모니아 연료, 얘는 2025년 정도가 되면 기가줄당 한 21에서 47.7달러, 20에서 한 $50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
연료유 같은 경우는 기가줄당 한 12.5달러에서 15달러니까 사실 친환경 선박 연료가 거의 뭐 절반 넘게 비싸다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재생에너지 기술이 규모화되면서 가격이 대폭 떨어지게 되면 연료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연료도 비용이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뭐냐면 이 선박 물동량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역의 혜택은 전 세계가 받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특정 국가에 국한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선이 많이 정박해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선박 물동량이 많은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많아지는 국가 간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선박 물동량이 많은 중국은 2019년 기준으로 150이라고 치면, 싱가포르도 한 144라고 치면, 대만은 한 3.7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다른 거예요. 최대한 적게 배출하는 나라는 규제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거고,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서로 간에 나라별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민감도가. 기업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해운회사죠. 머스크사가 2050년까지 우리는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60%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이죠. 우리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선박을 선보이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니 어떻게 2023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탄소 중립 선박을 만들겠다는 거야 라고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고, 왜냐하면 배 하나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한 7, 8년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얼마만큼 준비가 된 거지? 하는 퀘스천이 다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머스크는 2030년까지 최초로 무탄소 배출 선박을 취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스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의 경우 친환경 연료 개발을 지금 이제 막 돌입을 해서 언제까지 뭘 하겠다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해운의 금융의 한 3분의 1을 커버하는 20개 금융기관이 이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을 했어요. 이 포세이돈 원칙이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해운의 포트폴리오의 기후 중립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평가를 하고 이를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금융 프레임워크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을 지지하는 금융의 이니셔티브가 된 거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암모니아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연료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서는 특히 LNG를 활용한 운송 연료를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니까 선박 기술이나 연료 생산이나 설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범 사업이 그전에는 한 66개였는데 작년에 한 106개, 거의 2배 가까이 막 늘어나면서 새롭게 기술이나 연료에 대한 개발의 움직임이 아주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